안녕하십니까. 대사증후군의 해결책,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지난 시간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 식생활을 통해서 극복하는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바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규칙적인 운동과 정신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운동에는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flexibility, 유연성 운동이 있고요. 제가 우리말로 써보겠습니다. 유연성 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력 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산소 운동이 있습니다. 화면은 2번하고 3번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유연성 운동과 근력 운동이 사실은 거의 비슷하게 같은 시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붙여놨지만, 화면에는 두 번째가 이제 유산소 운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유산소 운동이고 aerobic exercise,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면에 나오는 것은 strength exercise, 그래서 근력 운동이 되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의 나이를 210에서 빼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70이다. 그러면은 210 빼기 70 하면 140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맥박수입니다. 최고 맥박. 최고 맥박 숫자이기 때문에 이 최고 맥박수의 80%, 그러니까 약 110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맥박이 110 정도 증가하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유산소 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걷는 것도 유산소 운동이고, 등산하시는 거 유산소 운동, 또 조깅하는 거 유산소 운동,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 안에서도 또 집 안에서도 조금 맥박을 올리는 반복 운동, 그렇죠? 반복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유산소 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호랑이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어디에 속할까요? 이것이 바로 유연성 운동이죠. 스트레칭. 그래서 유연성 운동 하루에 15분 정도, 그리고 근력 운동 15분에서 20분 정도, 유산소 운동 약 한 45분에서 1시간 정도 운동을 구별해서 하시면 여러분들의 신진대사가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대사증후군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물론 하루 아침에 24시간 내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쭉 꾸준히 하시다 보면 보통 이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러한 생활을 하시다 보면 모든 세포의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서 묵은 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것으로 대치되면서 내 몸이 거뜬해지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근육을 어떻게 이제 강화시키는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근육을 이제 같은 무게, 여러분 계속 아령이든지 맨손을 계속 반복 운동을 하시면 무엇이 증가할까요? 반복 운동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근육에 무엇이 증가합니까? 근육의 크기가 증가할까요? 아니면은 근육의 힘이 증가할까요? 여러분, 계속 같은 몸무게를 반복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유연성과 힘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근육에 신경세포가 더 많이 연결이 돼가지고 더 민첩해지고 더 힘이 세지긴 하지만, 근육의 두께는 또 근육의 부피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근육의 부피가 증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무게가 아니고 좀 더 무거운 것으로 바꾸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무거운 것을 조금씩 증가해서 바꾸셨을 때 여러분들의 근육이 커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에게는 근육이 많이 커지는 것보다 지금 가지고 계신 근육이
강력하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민첩하게 유지돼서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근육이 너무 빠졌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디톡스를 해가지고 식사를 잘 안 하셔서 체중이 빠졌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 지방이 많이 빠져야 되는데 근육이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많이 빠져서 힘이 없을 때는 근육을 키우셔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무거운 것을 좀 들고 아령으로 5파운드나 10파운드를 들고 걸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나 위에 있는 근육, 그죠? 팔다리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위축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셨을 때 근육을 튼튼하게 하거나 또 근육을 강화시켰을 때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의 근육이 건강해지면 기초대사율이 증가해서 여러분들의 지방이 감소되는 것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세가 점점 드시면은 지방이 더 많아지거든요, 근육보다. 그래서 지방이 더 많이 증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몸이 더 약해지고 신진대사가 문제가 생겨서 대사증후군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움직여야지 대사증후군을 극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육은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45분에서 60분 등산하시고 아령을 들고 등산하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반복적인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맥박이 110에서 120 정도 되시면은 여러분들 충분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 유산소 운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도표를 보시면 잘 안 보이시지만은 제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걷기 운동은 여러분들이 1시간에 200칼로리가 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 한 공기를 드시면 거의 1시간 반을 걸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백미밥을 드셨을 때. 근데 채소를 드시면은 거의 칼로리가 없어요. 한 70칼로리 정도밖에 없습니다. 한 공기 한 접시를 드신다고 해도. 그러면은 그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타게 되지만 가만히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근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채소를 중심적으로 드시면서 운동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분에서 45분 정도 운동을 하시면 몸속에서 천연 당뇨약이 나오는데 아디포넥틴이라는 천연 당뇨약이 나와서 당을 감소시킵니다. 역시 대사증후군의 대표적인 것이 복부 비만을 통해서 당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이 증가하면 중성지방도 증가하고 중성지방이 증가하면 또 당이 잘 흡수가 되지 않아서 당뇨병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셨을 때 천연 당뇨약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당뇨약을 드시지 않아도 당이 감소된다 하는, 혈당이 감소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운동했을 때 잘 분비되는 운동과 나이트릭 억사이드. 그래서 운동을 했을 때, 이 모든 운동을 했을 때, 특별히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분비가 되는 NO, 나이트릭 억사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연 혈압약입니다. 그래서 이 천연 혈압약이 운동을 통해서만으로도 분비가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 고혈압약을 아주 많이 섭취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근데 일반 천연으로 나오는 나이트릭 억사이드라는 혈압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혈압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등산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몇 분이요? 45분에서 1시간. 그러면 도표를 통해서 보시겠는데요. 지금 운동을 하시고 난 다음에 거의 하루 반 정도, 24시간 동안 이 나이트릭 억사이드, 혈압약, 혈관을 이완시키는 나이트릭 억사이드가 생산이 되고 분비가 되는데 24시간에 쭉 올라갔다가 또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천연적인 혈압약을 그냥 생산하실 수 있는 그 혜택을 운동을 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정신 건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건강 하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도 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정신 건강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는데요. 정신 건강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스트레스 resilience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resilience라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도 스트레스를 퉁길 수 있는, 이게 고무가 이렇게 모든 것을 퉁겨내는 역할을 하는 것을 resilience라고 하는데, 탄력이죠. 근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찾아와도 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스트레스 탄력, 스트레스 리질리언스라고 하는데, 이것의 대표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냐 하면, 나를 이해하고 나의 마음을 듣고 나를 끝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지해 줄 수 있는 두 명의 친구가 있으면 이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두 명의 부모가 있죠. 근데 두 명의 부부가 없다 하더라도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 또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대상, 삼위일체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대상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무조건 들어주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한 명, 또는 이상적으로는 두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또 모든 것을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 관점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 대부분의 그 경우 어떻게 이 현실을 생각하는가, 어떻게 지금 닥쳐 있는 상황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탔는데, 지하철을 탔는데, 한 아빠 되는 사람과 아주 꼬마들 두 아이가 이제 지하철을 탔습니다. 근데 두 아이들이 정말 그 기차간에서 정말 난장판을 이루는 거야. 그냥 옆에 있는 사람도 귀찮게 하고 신문도 뺏어가고 뛰어다니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참을 수가 없어서 지금 이 아이들을 어떻게 전혀 이렇게 관리를 하지 못하느냐 하고 그 아버지를 꾸짖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꾸짖는 동안에도 그 아버지도 시무룩하게 지하철의 밑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 저 아이들이 일주일 전에 엄마를 잃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엄마가 죽은 후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서 참 이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돌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아직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이 난장판을 벌이는 아이가 굉장히 미워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그 상황을 알고 나니까 그럴 만도 하겠구나, 불쌍하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고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마음도 바뀌어서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는 그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럴 만도 하구나, 그 사람들의 그림자를 보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상황의 이유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관점을
바꾸는 관점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그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여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일어나는 그 현상이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여기 하이포탈라머스라는 부분이 자극이 됩니다. 이 하이포탈라머스라는 부분은 시상하부라는 곳인데 스트레스를 감지해서 이제 쫙 기별을 보냅니다. ACTH라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비가 되면 화살표 보이시죠? 아드레날 글랜드, 이게 아드레날린 그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드는 그 부신인데요. 신장 콩팥 바로 위에 모자같이 이렇게 씌어져 있는 부신 피질입니다. 그래서 이 부신 피질이 콜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서 그 혈액 속에 이제 이 콜티솔, 만성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만성 스트레스 호르몬이 다양한 그 역할을 하는데 이 만성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POMC를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POMC를 쓰겠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극복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은 POMC입니다. 이 POMC는 우리의 식욕을 지배하고요. 우리의 그 감성적인 것을 지배해서 우리의 식생활을 지배하는 매우 중요한 시상하부의 부분인데 이 POMC라는 곳이 바로 이 POMC 유전인자를 분비하는 곳입니다. 프로오피오이드 멜라노코르틴 유전인자. 다양한 유전인자를 활성화시키지만 엔돌핀과 ACTH. 엔돌핀은 긍정적인 기쁘게 하고 쾌감을 주게 하는 호르몬이고 ACTH는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엔돌핀이 분비가 되면 면역력이 강화가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당연히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면역력이 강화되는 것은 이렇게 보면은 암세포가 이 백혈구에 의해서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 리스폰스를 보게 되면 어떠한 역할이 일어나냐 하면은 뼈가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뼈가 적당하게 구멍이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뼈가 강하기도 하면서 유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뼈가 약해지고 구멍이 많이 생기면 골다공증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같은 유전인자를 발현할 수 있는 그 유전인자, 다양한 유전인자인데 같은 두뇌의 같은 장소인데 여러분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관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발현할 수 있는 유전인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난장판을 벌이느냐, 가정교육이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러냐 하고 화를 내면은 ACTH가 분비가 되고 그 상황을 알게 돼서 엄마가 죽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은 엔돌핀이 분비가 되는 것입니다. 컵이 반쯤 찼다고 생각하면 엔돌핀이 분비가 되고 왜 반쯤 비었냐고 비난을 하면은 ACTH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최근 한 10여 년 전에 하버드에서 우울증은 면역력을 감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이 된다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문헌을 찾아보니까 약 하버드보다 한 3,000년 전에 이러한 것이 있더라고. 영어로는 Merry heart does good like medicine, broken spirit dries up the bone.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잠언 17장 22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즐거운 마음은 양약이 되고 그 다음에 근심은 뼈로 상하게 하는 그러한 그 실제적인 과학적인 현상이 3,000년 전부터
하버드보다 3,000년 전부터 이미 기록된 그러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신 건강을 생각해 보시면 다양한 것이 또 확인이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하버드 스트레스 연구인데요. 35년 동안 그 연구된 자료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는데 그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그 관계와 그 자녀들이 35년 뒤에 어떠한 그 질병을 앓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그 연구가 이제 한 40여 년 동안 이제 잘 알려진 그 연구 결과인데요. H는 high closeness, 그 다음에 L은 low closeness라는 그 표기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엄마하고 가까웠을 때는 H, 그 다음에 멀었을 때는 L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둘 다 가까울 경우에는 여기 어떤 만성 질환이 생겼는지 보시겠습니다. 심장병, 고혈압, 그 다음에 궤양, 그리고 중독.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가 한 30, 40대에 그 어린아이들에게 어떠한 이제 나중에 성장이 돼서 어른이 돼서 어떠한 질병을 앓게 하는가 하는 그러한 연구인데요. 어머니와 아버지와 관계가 가까웠을 경우에는 약 45%가 이러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건강 식생활을 한 거와 상관없이 연구된 결과이고요. 어머니하고는 관계가 좋았는데 아버지하고는 관계가 멀었다라고 대답한 아이들은 나중에 35년 후에 성장을 해서 75%가 이러한 질병이 생겼고, 반대로 아버지하고는 가까웠는데 어머니하고는 멀었다 했을 경우에는 83%.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아마 아버지의 사랑보다 여기 보면 한 8%가 강합니다. 그리고 어머니하고도 멀었고 아버지하고도 멀었다라고 답한 사람들은 나중에 100%가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스트레스 리질리언스,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스트레스 탄력, 정신 건강은 부모의 관계와 굉장히 밀접한 그 연관성이 있다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고, 여러분들도 사실은 경험을 통해서 아시리라 확신을 합니다. 또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편안하게 나무에서 쉬는 모습인데 이것이 바로 휴식입니다. 쉴 휴자에 숨 쉴 식자입니다. 그래서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고, 또 아무리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러한 그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과 함께 쉴 수 있는, 숨 쉴 수 있는 휴식의 시간과 공간이 없다면 그 두 사람을, 또 그 가까운 사람들과 그 쉼과 회복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휴식의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휴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이제 생각해 주시면서 올해 이제 붉은 원숭이 해입니다. 그렇죠? 그 휴식, 이 정신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휴식인데요. 숨 쉴 식자죠. 휴식인데 함께 나무에게 기대듯이 기대고, 또 코로 숨 쉬어서 심장이 뛸 수 있을 그러한 여유가 있는 margin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영어로는 이 마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비즈니스 할 때도 마진이 있어야지 이게 그 여유가 있다는 거죠. 계속 우리의 사업을 할 때도 어느 정도 비즈니스가 잘 되면 남는 금전을 이야기하죠. 재정을 이야기하는데, 마진이 없으면 팍팍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진이라는 것은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이렇게 공간이 많이 있어야지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마진이 없이, 휴식하는 그 공간, 시간과 공간이 없이 팍팍하게 돌아갈 때 정말 우리의 삶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삶으로 바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이 휴식의 공간, 또 휴식의 시간을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두 분을 가지고 한두 분들과 함께 그 시간을 나누는 그러한 여유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없으면 여기 나무 목자에 있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 창조주와 그 휴식 시간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바로 명상 또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오늘의 신앙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정신 건강을 휴식을 통해서 또 여유를 통해서 또 나를 무조건적으로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마음을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과 그 시간과 공간을 함께 나누는, 함께 만들어서 나누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TV 방송은 메시아라는 책자를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룬 이 책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 국회의사당 도서관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가장 탁월하게 묘사한 책으로 선정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읽혀지고 있는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을 인기 작가인 제리 토마스가 현대적인 감각과 언어로 좀 더 간결하게 정리하여 메시아라는 책으로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예수님의 교훈의 의미와 시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이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려오니 전화 562-405-280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